안녕하세요. 시골 천부입니다. 오늘 박주현 변호사님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이 내용, 투표, 이제 전자개표기에 546개를 넣었는데 212개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재분류하는 요 상황을 이제 오늘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이제 제 채널을 좀 관심 깊게 보셨던 분들은 제가 며칠 사이 조작값, 조작 구간, 조작 메커니즘을 증명하면서 사용했던 자료를 전부 비공개로 했었는데 다시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제 허병기 교수님이 제 가정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그룹에서 이제 뭔가 연구를 해 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마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차제에 그냥 그거를 제가 짧은 상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결론은 제가 갖고 있는 확률 상식으로는, 통계학 상식으로는 뭔가 벽에 부딪혀나는 생각을 해서 내렸었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쭉 이렇게 추론해온 과정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올려놨고요. 이제 저는 짧은 확률 상식으로 해서 좀 일단 포기를 했던 거지만,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그거에 대한 의미나 뭔가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더 강화된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올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한 두 꼭지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표 상황표,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서 이런 개표기를 믿고 우리가 뭔가 투표를 했고 하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약 오르고 이런 상황을 떠나서 이건 진짜 같이 분노를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보시죠. 이게 박주현 변호사님 게시판에 올린 내용인데, 그건 제가 낮에 이 부산 북구, 그러니까 부산 북구 선거구, 그러면 북구위원회, 그러면 부산 북구 안에 갑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박 변호사님한테 받았던 관외 사전 투표에 8개 지역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 2군데 하고 해가지고 10군데 중에 한 군데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라서 배제하고, 9군데에서 하나같이 이 개표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류된 거에서 나온 득표율이랑, 또 기계에서 처리를 못해서 다시 재검표를 한 상황에서 나온 득표율이랑 차이가 난다는 걸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같이 기계로 한 거는 민주당이 높고, 다시 재확인 거쳐서 사람 손을 거쳐서 개표를 한 거는 국힘당이 더 유리하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 주시는 분 중에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개표 진행표나 개표 상황표랑 관련해서 한 게 있냐 물어봤더니, 여기 부산 북구위원회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받아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이번에 개표기를 사용을 못했잖아요, 길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투표 중에 개표기를 거친 게 당일 투표, 관내사전, 관외사전, 그 2가지가 있고요. 그 3가지가 있고, 3가지 중에 그게 또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분구가 돼서 지역구가 갑, 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오늘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어제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작업하는 과정에 특이하게 나타난 거를 제가 박 변호사님께 보내드렸고, 박 변호사님이 요 개표 상황표를 게시판에 올려서 이제 이런 그 개표기를 믿어야 되냐는 식으로 이제 언급하시면서 게시판에 올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좀 더 덧붙여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그게 어떤,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북구 구포 제2동 6투표소, 예? 여기에서 나온 그 투표함을 개표하는 결과가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선거일이니까 이제 당일 투표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나타나 있는 거는 그 컴퓨터로 인자돼서 출력해서 나온 숫자잖아요. 이게 뭐냐?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여기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를 얘들이 이렇게 또 혼동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 개표기에서 통과해서 나온 게 전체 546표를 집어넣었는데 217표만 정상적으로 얘가 인식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329표를 이 심사 직계부로 넘겨서 여기서는 사람 손으로 직접 다시 분류를 한 거예요. 보시면 217표 중에는 전재수 의원이 거의 반 정도 나왔나? 예? 뭐 이런가? 맞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재검표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국힘이 서병수 의원이 불리하게 나왔네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546개를 넣었는데 217표가 그나마 개표기를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나오고, 329표를 다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계에서 나온 결과랑 사람이 나온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개표기를 써야 되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왜 써야 되는가? 546개를 이제 요 개표소의 상황을 한번 가만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자, 546장을 다 두 번씩 접어서 넣는 게 규칙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쭉 펴진 상태로 신권처럼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한 번 내지 두 번을 접어서 넣었는데 그걸 다 일일이 펴가지고 이게 전자개표기가 먹을 수 있게 쫙 간추려가지고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걸리는 시간. 얘들은 뭐 분당 400몇 개를 처리한다니까 요거 후루룩 돌리는 데는 한 2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서 217표밖에 못 걸러졌으니까 329표를 다시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1번에 있는지 2번 편지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전자개표기를 쓰는 이유가 정확하고 빨리 처리된다, 빨리 결과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표기를 쓴다고 부득불 우기고 자빠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자, 546표를 간추리는데 이미 한 5, 60% 이상 시간을 다 썼어. 그러면 간추리면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나눴으면 거의 거기서 끝나는 일이라고요. 예? 뭐 한 1, 20%나 시간이 더 걸렸을까요? 근데 그거를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거대로 묻고 이거대는 이거대로 묻고, 예? 79표는 79표대로 분류, 137은 130표로 따로 두고 나머지 329장을 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분류를 해. 예? 이게 내가 봐서는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배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546개를 사람이 분류했으면 이거 뭐 다시 넣었다 뺐다 이 짓도 할 필요 없이 한 절반 이상 시간을 줄이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기계를 써서 해야겠다? 굳이 이거를 써야겠다? 이게 박 변호사님
게시판에는 이거 납품한 회사가 무슨 한틀 시스템은 기억하겠는데 하나는 미르 시스템 한틀인가 그럴 거예요. 얘들하고 무슨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을만 하지 않아요? 여기에 벌써 보면은 기기 번호가 여기만 해도 4900번이면 이들은 몇 번 기기가 몇 개나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발행해서 갔는데 여기 부산 북구에 얻어 걸린 기계가 4900이야. 그러면 이 앞에 최소한 4900대가 있었던 얘기 아니야. 4900대를 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요? 예? 뭐 노트북 컴퓨터에 지문 인식하는 거지 뭐 저 프린터에다가 다 따지면 내가 봐서 그거 하나에 대략 뭐 적게 잡아도 한 100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노트북만 해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돈을 쳐들여 가지고 굳이 이걸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 이 기계가 무슨 뭐 커피 마시러 간 사이에 기계가 커피 마시러 간 사이에 이런 표를 그냥 두두둑 내뱉어 가지고 이걸 사람이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제 박 변호사님이 올린 건 요건데 제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 다음 영상을 찍으면서 또 나올 텐데 조금 확대를 해서 자 덕천 일동 투표소 그 개표사항표가 2개가 나왔어요. 예? 여기 뭐 2번째인가 뭐 2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이건 무슨 글씨인지는 EH? 뭔지는 모르지만 요 2장 중에 한 장이 이게 제가 봐서는 진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4월 11일 0시 26분 뒷면 기표에 따른 뭐 분류기 인식 오류로 인한 재분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기서 뭔가 틀렸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작업을 한 결과가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972개를 넣어서 831개가 정상 처리됐고 141장이 오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분류한 게 141개인데 여기서 뭔가 애들이 너무 이게 높지 않냐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선 그나마 다시 돌렸어요. 자, 똑같은 972개를 돌렸는데 여기서는 141개를 기계가 나 모르겠어 그러고 뱉어냈고 여기서는 38개를 뱉어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느 상황이랑 똑같냐면 4.15 때 왜 저기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 있는 분 지역구 부여청양 공주인가? 거기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분명히 이거는 지금 투표함 까는 걸로 보면은 정진석 의원이 유리한 쪽을 까고 있는데 택도 아니게 차이가 나니까 참관인이 항의를 해서 개표기를 다시 리셋을 하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80표가가 오히려 뒤집어졌었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972개, 똑같은 972개를 넣었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141개를 뱉어내고 두 번째는 38개를 뱉어냈어.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믿고 써야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취한 거는 어쨌든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게 뭐 박 변호사님은 요런 경우를 2장이 존재했다 뭐 발표용 뭐 관리용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똑같은 용지를 집어넣었는데 이런 차이가 났다는 거 이게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뭔 경우가를 가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던 분 중에도 역시 부방대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박 변호사님이 이번에 참관했다고 하는 대구 남구인가요? 거기에 이제 참관인으로 참석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제보해서 뉴스에 나왔던 거,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저한테 링크 시켜서 보내준 게 문득 생각이 나서 요거를 한번 기사를 볼게요. 자,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뭐 선거관리 규칙에 그런 게 있나 봐요. 투표하기 전에 그 개표기를 시험해라, 뭐 그런 게 있어서 요 전날인가 그 모의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에 모의 시험을 하는데 가봤는데, 모의 시험, 그러니까 저 투표용지를 뭐 이렇게 저렇게 가짜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300장을 넣어서 개표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3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14장이 분류 못한다고 나오고, 두 번째는 13장, 세 번째는 14장. 그러면 이 14장, 14장이 같은 투표용지가 뱉어냈다. 그러면은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이 14장은 우연히 14장인 거지, 그 14장을 구성하는 투표용지가 다 다른 걸 뱉어냈다는 거야. 예? 그러면 14장이 맞은 게 아니고 24개가 틀린 거지. 그 내용 쭉 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네. 개표도장을 한 용지 안에 3개 찍은 거, 5개 찍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무효표로 가는 게 아니고 기호 1번으로 집계가 됐다. 이 내용이 기사로 나온 거예요. 스카이데일리에. 그렇죠. 요 얘기죠. 도장 자국, 그러니까 이렇게 기표인이라고 그러나요? 그 도장이 3개나 5개나 찍힌 무효표가 1번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에게 집계되고, 또 무소속 도태우 후보, 이거 이제 박 변호사님이 친구분이라 그랬나? 이건 그분인데, 여기에 기표한 투표지는 재분류, 그러니까 나 모르겠으니까 재확인해라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한번 내용을 보시죠. 뭐 5대로 작업을 했는데 그런 시험을 했다. 3번씩 5대 모두 시험 가동했다. 근데 첫 번째는 14장, 두 번째는 13장, 세 번째는 14장. 똑같은 용지를 집어넣었는데, 예? 그러니까 내용물이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값은 14장이 틀렸다고 했는데 연속해서 동일한 값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지를 넣었으면은 뭐가 얘가 못 읽어도 못 읽는 이유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14장이 나와야 되는데, 14장, 13장, 14장인데 그나마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다 달랐다. 예? 도장 자국이 전혀 없는 투표지가 처음 작동했을 때는 재분류 대상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는 1번 후보에게 분류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찍은 용지가 1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었는데 1번 호소 후보로 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분류가. 예? 도장이 이렇게 2개 이상 찍히면은 무조건 무효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예? 얘가 못 읽겠으면 최소한 재분류라고 가야 되는데 이게 1번 호소 후보에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갔어? 또 3번이 찍힌 투표지도 1번 후보 칸에서 발견됐다. 예?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있었나? 자, 도장이 여기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근데 이게 허소한 데 갔다는 거야. 이 표가, 분류가. 이게 골 때리지 않아요? 3개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재분류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뭐 걸친 것도 아닌데 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 표로 개수를 했다는 거야, 얘가. 예?
자, 여기 있네요. 공직선거법 181조 8은 개표 참관인이 요구하면 시정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얘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참관인들은 문제를 삼으니까 오차범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오차범위야, 걔. 아휴, 참 답답하죠. 그래 놓고는 이 기계를 그냥 실제로 개표하는데 그냥 사용한 거예요. 이게 규칙에 이런 거를 사용해라 하는 거는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를 봐라. 정상 작동하면 쓰고 정상 작동이 안 되면 쓰지 말라는 의미로 테스트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의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게 튀어나왔으면 이 기계를 최소한 쓰지 말든지, 예? 뭐 수교표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당일날 개표일날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기사도 요분이 제보한 내용인데 보면 내나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7표 이거는 왜 또 국힘당 후보 쪽으로 개수가 됐다는 거야? 이건 뭐지? 오중기는 아닌데. 요 보세요. 막 뭉개지거나 이런 표 3개 다 찍고 이런 게 다 2번으로 갔다는 거야. 예? 3개 찍었는데도 2번. 예? 뭐 뭉개진 걸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찍었는데도 다 2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뭐 60대 이상 무슨 참관인이 뭐 문제를 제기해서 그나마 이렇게 됐다. 발견했다.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재검표 이번에는 왜 선관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수검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수검표를 한다는 의미가 기계에서 뱉어져 나온 건 그냥 일단 제대로 됐다고 믿고, 저도 우리 그 제품 생산에서 검사할 때 100장 중에 이렇게 무슨 정확하게 칼날 위치나 이런 게 빗나가지 않았는가를 볼 때는 뭐 50장이나 100장 묶으면서 뚜루룩 넘기면서 보거든요. 그렇게라도 봤으면은 이게 걸러졌을 것 같은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수검표를 아예 안 한 거 아닌가? 기계에서 뭔가 얘가 분류를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만 사람이 한 거 아닌가? 예? 이런 경우. 황당하죠, 이? 그러니까 좀 가볍게 이런 문제를 가볍게 대하자고는 했지만 가볍게 이렇게 보면서도 열받는 건 열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비율로 따지면 57%예요. 100장을 처리하는데 57개를 얘가 처리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뱉어내가지고 그걸 또 사람 일을 시켰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는 정확하냐? 이 안에 이 79대 137이라고 나온 것도 못 믿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아까 여기 모의시험에서 나왔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작업을 저도 뭐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분량이 나온다 그러면, 예? 적어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칼날이 정확하게 제 위치에 잘려졌는가를 보려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1, 2mm, 오른쪽으로 1, 2mm. 저는 1mm만 벗어나도 분량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뭔가 골고루 나왔을 때 그걸 오차, 예? 뭐 분량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전부 그냥 다 이쪽 민주당이 유리하게 다 사람이 분류하는 데서는 국힘이 유리하게 이렇게 나오는 한 방향으로 편중되게 나오는 건 그건 오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작.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관외 선거만 받았던 거 외에 부산 북구에서 취한 6개의 자료, 당일, 관내, 관외, 그리고 갑을 그렇게 해서 6개를 해봤는데 거기서 벌써 이런 게
하나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 개표 상황표로 따지면 한 50장? 60장 될라나? 볼까요? 42 8? 1개. 그러면 51개 요 상황표를 갖다 놓고 검토하다가 이런 게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방대 활동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저는 그냥 앉아서 이거 데이터 입력하고 하기도 좀 한국에만 해도 그러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그랬더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데이터를 받겠대요. 아유, 그건 돈도 들고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하드 카피로 돼 있는 거는 얘들이 PDF 파일로 뜨고 뭐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들어가니까 돈을 받나 봐요. 요거 하나 받는데도 5,000원인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뭐 부방대에서 모아놓은 그 기부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기꺼이 그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전국의 자료가 튀어나오면은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그 사전 당일 그 투표 차이만 가지고 조작됐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얘들이 요거는 발표를 안 하니까 최종 결과로는 발표를 하지만 요걸로는 발표를 하지만 이 안에 기계가 분류했냐 사람이 분류했냐는 없이 그냥 개표 결과만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싹 전국의 걸 뒤져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볼 영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영상에서 올릴 영상에서 일바따로 그 전재수 의원이 사람이 돌렸으면 떨어졌다 하는 쪽으로 내용의 방송을 할 텐데 어쨌든 요 영상에서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표 분류기 아니지 투표지 분류기 얘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거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지금의 선관위가 살아남아 가지고 선거를 관리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뭐 생각하기도 싫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1번 인쇄 날인 없애자. 투표관리관이 직접 현장에서 발행되는 거에서도 날인을 하자. 그거 하나가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이게 전국 데이터가 취합이 돼서 이 개표 분류기 뭐 이것만 해도 이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제가 쭉 전국의 자료를 취합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요 개표기에서 뭔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수가 부풀려지는 상황이 충분히 의심되고 검증이 된다 그러면 개표기 없애자. 수개표로 하자. 요 두 가지는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그 1번, 2번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 앞으로를 대비해 가자고요. 뭐 그냥 요 표만 한 장 달랑 보여드리고 문제 있다 이랬으면 좀 편했을 텐데 이것도 이 숫자를 최소한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될 거 가지고 길게 설명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요 전자개표기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라 하는 거를 아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좀 57%입니다. 57%. 숫자가 546 아니면 뭐 550으로 기억하셔도 좋고 자 550장을 쳐 넣었는데 거기에서 220장도 212장만 17장만 기계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했대네. 330표를 사람이 했대.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결과가 이거랑 얼토당토않게 차이가 나게 났더라. 이런 얘기를 요약해서 많이 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